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시장 노점을 덮쳐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여수 서교동 서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 상인과 행인을 덮쳐 1명은 중상을, 6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검출되지 않았고 이 운전자는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 각 지자체는 오늘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갖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전남도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73주년 행사와 안보 사진 전시회 등 나라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이 내일 광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된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노사정기구인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의 대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김 사무처장의 경찰 연행 과정에서 폭력 진압이 벌어졌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여수로 불법 반입하는 실태,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들이 여러 편법을 동원해서 여수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수시는 정말 이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이 여수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려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5톤 이하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매립장에 묻거나 중간 처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수 만흥 위생 매립장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톤당 4만 1,000원. 중간 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최대 2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업체 입장에선 매립장에 폐기물을 묻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순천과 광양은 매립장이 없거나 반입이 중단돼 폐기물을 버릴 수 없다 보니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 여수의 전남 동부권 폐기물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몰래 이렇게 갖다 버리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이런 폐기물 불법 반입 상황을 여수시도 알고 있었지만 책임을 떠넘기거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묵인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 건 이제 밖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뭐 처벌할 수, 이게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수는 넘어오는 건들이 다 처리 비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는 사이 만흥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만흥 매립장은 오는 2029년 9월이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예측보다 매립장 수명이 8년 이상 단축된 겁니다. 최근 5년간 만흥 매립장에 들어온 공사장, 사업장 생활 폐기물은 14만여 톤.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매립장이 포화에 이른 이유는 다른 데에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한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 인근 주민들이 임산물 채취 등이 막힐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호남정맥의 끝에 자리한 광양 백운산.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식물은 830여 종,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한 동물도 720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까닭에 10여 년 전부터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문제까지 겹치며 지난 2015년 시민 8만 3천 명이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까지 했지만 산 인근 주민의 거센 반대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산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면 고로쇠, 능이 등 임산물 채취가 어려워져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를 끝으로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학술림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가 임도 개설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고 국가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는 과정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산에 도로를 임도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개발되는 이런 산림은 국립공원 지정에 크게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서 보전 가치가 충분한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주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임산물 채취는 기존에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지리산이라든지 내상산 지역에서도 임산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선 8기 광양시가 해당 사안의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독자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은 전남에서 지난 1년 동안 입원과 치료 비용 지원을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1명에 그쳤다며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라남도에 주문했습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9년 468명에서 2020년 7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우려에 대비해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연 4회 실시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0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방사능 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한 신속 안내와 긴급 회수, 납품 중단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벽 시간에 주차장에서 차량을 턴 10대들이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들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도로 옆 공터. 10대 청소년들이 주차된 차량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차량 문을 열고 무엇인가 들고 나옵니다. 이들이 차 안에서 훔친 것은 담배와 라이터였습니다. 계속 추적 관찰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터리가 일어났던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이 눈에 쉽게 이 같은 차량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 터리를 당할 위험이 더 큽니다. 무안의 한 공영 주차장. 주차된 20대가량의 차량 가운데 5대는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습니다.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안 보고. 올 들어 발생한 청소년들의 차량 터리 범죄는 목포에서만 10건 등 전남에서 수십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실 때 사이드 멀리가 잡혀있는 안내나 시정장치 꼭 하시고 차량 내에는 귀중품이라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많이 주차된 공터 등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주거 자격이 주어졌던 탓에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했는데요. 도심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주변 시세보다 평균 30%가량 저렴한 중산층 임대주택이 광주에서 처음 선을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나대지입니다. 이곳에 2026년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한 광주형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주 목적으로 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고급화 전략이 특징입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지상 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36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용 면적의 중소형 평형 460세대가 들어섭니다. 중산층 3, 4인 가구의 선호를 반영했습니다. 입주 자격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4인 가족 월 소득액이 810만 원대인 중위소득 150%까지 가능합니다. 가구 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190%, 월 1,000만 원이 넘는 소득 세대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도 30년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평생 거주를 보장한 것도 특징입니다. 임대료는 완공 시점 주변 시세의 평균 72%, 일반 공급보다 30%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품질. 특별 건축구역답게 설계는 국제 공모를 통해 확정됐으며 도서관과 돌봄 공간, 운동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섭니다. 지상 1층은 공원화해 완전 개방됩니다. 오는 8월 첫 삽을 뜨면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입주계층을 중산층에 확장해서 무주택 시민에게 누구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의 선입견을 깨고 민간 분양에 집중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목표입니다. 다만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회장단 연합회 등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절기상 망종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5에서 18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9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8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6분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성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교직원은 파면과 동일한 당연 면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를 당연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